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또 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안녕하세요만 안 하고 이렇게 말을 이어서 덧붙여주신 적은 많지 않거든요. 지겨우니까. 지개월만도 아주 지금 오래되셨죠. 아니에요. 네. 애송이죠. 네. 오늘 이렇게 말이 막 달려가는 그런 모자를 쓰고 오셨어요. 그 유명 브랜드인가요? 제가 옷에 관심이 없어서. 저는 그럴 리가 없고요. 네. 제가 가진 많은 소품은 네. 영화 기념품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거는 어떤 영화? 이건 이제 말이 주인공이었던 어떤 애니메이션이 개봉할 때 네. 나눠주신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럼 입고 계신 그 조끼 같은 그런 네. 뭐라 그래야 되나? 전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예. 예. 그거는 또 이건 비싼 거 아닌가요? 이거 매우 저렴한 거예요. 심지어 남자 옷이에요. 남자 옷, 여자 옷이 따로 있는 거예요? 예. 여자 거는 안 나오는데 예뻐서 그냥 남자 옷을 샀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패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가소롭다는 표정으로 항상 받아주세요. 우리가 악의적으로 해석을. 근데 그러셔도 되긴 하죠. 제가 워낙 또 잘 못하기 때문에. 부쩍 최근 몇 개월 동안 굉장히 입성이 좋아지셨어요. 바지를 걷으면 아저씨라 그러더라고요. 오늘 다 더워서. 네. 왜 아저씨는 몸에 열이 많나? 왜 그러지? 아니 근데 지난번에 이거 청취자들한테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다. 얘기하세요. 괜찮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방송을 하러 딱 왔는데 네. 정말 이렇게 늘어진 티셔츠에 이렇게 무릎까지 오는 반바지를 입고 긁적긁적 하면서 쓱 나오시면서 오셨어요 하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반사적으로. 여기 사세요. 그랬잖아요. 근데 더 웃긴 건 방송하고 중간에 보니까 긴 바지로 갈아입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새 옷을 갈아입으셨어요? 그랬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그거야? 그게 아까 걷은 거였어요. 그러신. 그 바지 말씀하시는 거군요. 예, 그래서 잊을 수가 없어요. 네. 부끄럽습니다만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아니에요, 네. 좋아요. 집에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버지 따라가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좀 그러시거든요. 그렇죠. 그 알만한 사람 아는 그 알만 그 옷 있잖아요. 그게 한 벌 있으세요. 초록색 정장. 예, 27년 전에 사신. 근데 그게 제일 이뻐요. 그나마. 27년 전 디자인이. 그래서 우리 작가가 그래도 요즘엔 잠옷 안 입고 온다고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좋아지셨다고 저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저는 라디오에 딱 맞는 가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상상력으로 좋게 상상할 수 있는. 보이는 라디오 왜 안 해주냐는 분들이 가끔 미니 게시판에 글 올리시는데요. 다시금 얘기하지만 보이는 라디오는 라디오가 아닙니다. 예, 비디오죠. 오늘은 아주 예쁜 라글란 티셔츠를 입고 계세요, 청취자 여러분. 네, 이거 선물 받은 겁니다, 팬한테. 그렇구나. 제 돈 주고 사놓을 수 없어요. 자, 오늘 묵공이란 영화일 텐데요. 네. 이게 불금에 어울릴 것 같아서 갖고 오신 건 아닐 거고요. 저번에 어린이날 때 또 이렇게 어려운 영화 해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항상 불타는 영화를 갖고 올 순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불은 타요. 전쟁 영화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말이 안 되는. 오늘 되게 피곤하시다고요. 일단 전제로 깔아놓죠. 원래 이렇게 여러 군데를 하루에 다니시는 분이 아닌데 예. 오늘 되게 많은 장소를 다녀오셨대요. 그래봤자 3군데 반 정도인데 네. 저한테는 좀 많은 장소였고요. 네. 영화 얘기를 하면 이제 묵공은 묵가의 공격이라는 뜻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묵가라는 건 우리가 왜 춘추전국시대 제자백가 사상이라는 걸 역사 시간에 배웠잖아요. 네. 유가 있고 도가 있고 네. 법가, 묵가 그 중에서 묵가를 뜻하는 건데요. 네, 큰 호족 세력인가요, 그러면? 호족이라기보다 사상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난세를 구할 것인가를 이제 공자는 인의예지신 이런 유교를 구하고자 하고 노장 사상은 이제 도가하고 그렇죠. 법가는 이제 법치로 해야 된다. 묵가는 뭐예요? 묵가는 이제 겸해라는 사상을 내세웠어요. 그래서 사랑으로 구해야 된다라는 거죠. 야, 크리스찬이티인데요, 거의. 그렇죠. 거의 그렇고 이게 기원전이었다는 걸 생각을 하면은 너무 근대적인 그러니까 사회 동포주의고 이제 모두의 생명이 같은 가치를 갖는다는 굉장히 민주적인 사상이라서 그 당시에 얼마나 어려웠을지를 짐작할 수 있어요. 이 묵가가. 많이 두드려 맞았겠네요. 현실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을 건데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하고요. 그래서 그 앞에 시장님 소개해 주신 대로 오직 방어를 목적으로만 싸우는 전사고 이 주인공의 이름은 혁리라는 혁리라는 주인공이고요. 잘 아시는 유덕화. 표기에 따라서 류더화라고도 하고 앤디로라고도 하는. 진짜 오래 해먹는 참 그저 지금 한
지금 70살이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지금 한 농담입니다. 50이 조금 넘었고. 그러니까 뭐 제 세대에서는 뭐 천장지구, 아비정전 그렇죠. 그런 영화로 아시고요. 최근에는 적인거리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었죠. 지금까지 꾸준히 활동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형리의 적수이자 역시 굉장히 참다운 군인으로 라이벌로 안성기 씨. 예, 안성기 배우가 항엄중이라는 조나라 장군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최시원 씨가 이제 조연으로 등장을 했었고. 잘생긴 우리. 네, 팔로워가 제일 많은. 아, 그래요? 네, SNS 인기 제일 많은 사람이래요. 아, 그래요? 몇 100만 명이 넘는다나? 아, 그건 우리나라만이 아니겠네요. 그렇죠. 월드스타니까. 이 영화도 역시 아시아 4개국 합작 영화였어요. 그래서 한국, 중국, 일본, 홍콩이 같이 만들었고. 잘 됐나요? 그 나라마다 다르겠는데 우리나라는 크게 그렇게 큰 히트를 치지는 않았어요. 네. 중국이 아마 잘 되지 않았을까요? 제가 확인은 못 해봤는데. 네. 그리고 원작은 일본 만화였어요. 동명의 모리 히데키라는 작가의 만화. 갖고 오셨어요, 만화. 예, 그러니까 제가 얼굴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시장님한테 만화책을 갖고 왔었어요. 되게 잔인한 장면이 많은 딱 김혜리 기자님 취향이었던 책입니다. 펼치자마자 이렇게 막 목이 잘려 있고 막 또 몰기를 시작하시는. 그래서 줄거리 얘기를 시작해도 될까요? 그래서 잠깐 이제 이게 시대적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중국사에서 외웠잖아요. 열심히 뭐 은나라, 은주, 진한, 위진남북조, 뭐 수당, 송원, 명청 이런 거 외웠었잖아요. 아니요, 그 기자님 세대. 아, 그런가? 네. 전 세계사를 선택했었기 때문에. 아니요, 저희도 필수긴 했는데요. 아, 예. 그 중국의 어떤 그거의 순서를 외웠던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아. 그리고 제가 역사를 전공했잖아요. 그러시죠. 아니, 그건 아니고 이건 순고등학교 때 외운 거고. 네네. 근데 이 주나라랑 진나라 사이에 춘추 전국시대라는 굉장히 긴 한 500년쯤 되는 혼란기가 있었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서양으로 치면 알렉산더 대왕 시대 정도 되는 거, 우리나라는 고조선이었고, 네. 그 정도 시대인데, 이 일곱 나라가 할거하던 시대인데, 그 중에서 조나라라는 큰 나라가 연나라라는 큰 나라를 치러 가는 길에 양성이라는 조그만 성이 있었던 거예요. 네. 군사 요충지인데 인구는 한 4,000명밖에 안 되는 약한 그런 성이었는데 항상 우리 무협지 보면은 그렇게 꼭 길에 뭐 보급이라든가 뭐 요충지 그걸 함락을 시켜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양성을 치러 조나라가 대군을 몰고 온 거죠. 근데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양성은 그러니까 대항을 하자니 몰살당할 게 뻔하고 항복하면 노예가 되고 여자들은 욕을 당할 것이고. 아, 싫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막 웅성웅성 하고 있는데 이 군주인 양계라는 사람은 그렇게 훌륭한 군주가 아니군요. 군주가 아니고 이들에게 마지막 희망은 누구나 가리지 않고 침공을 당한 약자를 와서 도와주는 묵가의 지원군 뿐인 거예요. 아까 그 사회평등주의. 예. 근데 아까 그 사랑을 좋아해요. 그러면 그냥 우리 다정하게 살아요라는 되게 말랑말랑한 사상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이 묵가는 참 놀라운 것이 전투적 평화주의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침략을 그러니까 일단은 전쟁을 막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이제 장기판 같은 걸 들고 가서 시뮬레이션을 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공격하면 난 이렇게 막을 거고 이렇게 공격하면 이렇게 막을 거니까 당신네는 승산이 없다라고 해서 전쟁을 막거나 그래도 이제 공격을 감행하면은 약자의 편에 서서 전투를 해서 전쟁을 종식시키는 데까지가 그들의 목표인 거죠. 아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묵가에 소속돼 있는 건가요? 많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굉장히 지략하고 무공이 뛰어난 고수들의 집단이었던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떤 걸 생각하시면 되냐 우리가 스타워즈의 제다이 있잖아요. 예. 그런 쪽이랑 비유해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쉬운 비유 감사합니다. 요다군요. 그건 이따가 캐릭터 얘기할 때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좀 더 얘기해 주셔도 되는데. 괜찮을까요? 예. 그러면 그래서 저는 이게 춘추전국 시대 하면 그 생각밖에 안 나요. 제 고등학교 때 친구가 짜장면이 왜 짜장면이냐 그래서 춘추전국 시대 때 서민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자장법사라는 분이 이렇게 싸게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든 게 자장면이다. 무슨 설렁탕의 기원 같은 얘기인가요? 그게? 설렁법사 그렇게 되는. 아니 그때 선농단에서 만들었대잖아요. 설렁탕을. 그러니까 양민을 구휼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믿었거든요. 그 친구가. 그러니까 이게 성시경 씨가 저작권이 있는 얘기. 아니죠. 제 친구가 이제 재성이라는 애한테 얘기를 했는데 실명 거론. 성 얘기 안 하니까 상록이라는 애가 얘기했는데 그 친구가 너무 당황해서 시경아 진짜야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제 말은 좀 믿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짜야 그랬더니 여기저기 다니면서 너 자장면이 왜 자장면인지 아니 하면서 얘기해서 고등학교 때 큰 피해를 봤던 친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장법사 검색하지 마세요.
가짜랍니다. 아닙니다. 진짜 아시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너무 그럴싸하죠. 자장법사. 네. 그죠? 자장법사. 죄송합니다. 줄거리 얘기해 주시죠. 그래서 그렇게 애타게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 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우르르 기사단이 올 줄 알았는데, 거의 거렁뱅이 행색을 한 딱 한 명의 묵가가 도착을 한 거예요. 유독하겠죠. 그게 유독하고 네. 형리인 거죠. 이제 다들 실망하고, 막, 그래서 이 방탕하고 부패한 고관들도 너무 실망하고, 백성들도 실망하고, 막, 그런 건데, 알고 보면 사실 묵가에서도 양성을 포기한 거예요. 근데 이 형리라는 개인이 혼자. 버릴 수 없다 그래서 혈혈단신으로 구하러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설득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설득의 논리라는 게, 조나라는 우리 양성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연나라를 치러 온 거니까 우리가 한 달만 어떻게든 버티면 당신들이 한 달만 버텨내면 소탐 대실하지 않고 연나라가 우회해서 갈 것이다. 그러니까 저항을 아니 조나라가 우회해서 갈 그렇죠. 것이다. 조나라가 우회해서 갈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지략을 발휘를 할 테니 대동단결해서 한 달만 버텨서 치욕을 면하고 목숨도 살리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제 긴가민가 했는데 이제 그렇게 설득을 해서 간신히 병권을 쥐고 그다음에 상대의 허허실실도 잘 읽어내서 1차 공격을 물리쳐서 이제 믿음을 얻어요. 근데 이 중에서 결정적인 한 수가 뭐였냐면 이제 성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어떤 동서남북 중에서 어떤 방향은 천혜의 요새이기 때문에 튼튼하고 가령 네. 뭐 물이 있다던가 산이 있다던가 네. 한쪽은 약점이 있겠죠. 그렇죠. 남쪽 벽이 약한데 네. 그쪽을 확충하는 데 있어서 어떤 한 수를 두냐면 이 왜 성이 있으면은 전체 도시를 보호하는 성벽이 있고 그 안에 궁궐을 보호하는 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형리가 보니까 오히려 이 도성의 담은 약하고 왕족들이 사는 궁궐 담은 굉장히 튼튼한 석재로 지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궁궐의 담을 허물어서 밖에다가 밖을 확충하자라는 수를 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막 왕족들은 이게 무슨 무엄한 짓이냐 이러는데 백성 없이 왕이 있을 수 있겠냐. 그리고 이 담은 왕도 백성도 지키는 거다라고 해서 그거를 한 수를 두고 그게 성공을 하죠. 네. 그러니까 민심이 확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백성들은 춘추전국 시대니까 어딜 가나 전쟁일 거고 난세의 영웅이 필요한데 그리고 어떤 놈한테 뜯기거나 우린 뜯긴 착취당한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이 형리 선생은 좀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이제 민심이 그래서 형리 쪽으로 돌아서게 되는 거고 이제 전투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지도층 중에서도 처음엔 다 형리를 믿지 않고 무시했었는데 그 중에서도 왜 젊은 피라고 해야 되나요? 좀 강직한 사람들 항상 있죠. 예. 그래서 뭐 궁수부대장인 오기룡이 연기한 자단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왕의 아들은 또 굉장히 그게 최시원 씨 배역인데요. 양적이라는 공자라든가 그리고 또 여성 기병대장이 있거든요. 일렬이라고 그 판빙빙. 네. 잘 아시네요. 감사합니다. 예. 아주 예쁜 이 일렬은 굉장히 형리를 존경하고 따르게 되죠. 그리고 특히 이 여자인 일렬은 형리를 사랑에 빠지게 연모하게 되는 거죠. 네. 이 부분이 원작만하고 조금 다른 부분. 그러니까 유덕화 씨가 요청하신 거일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원작만을 시장님 보여드렸지만 사실 이렇게 생겼거든요. 주인공이 원작은. 어떻게 생겼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배우로 치면은 굉장히 땅딸막하고 이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신데 김상호 배우가 계시잖아요. 왜 타짜에도 나오셨었고 작년에는 완득이에서 옆집 아저씨로 나오셨던 이제 그분하고 약간 원작 인물은 비슷한데 그렇죠. 영화에서는 유덕화가 형리로 나오면서 뭔가 이렇게 로맨스가 강화되는 그런 면이 있었던 거죠. 그렇군요. 그렇게 되면서 노래를 듣고 돌아와서 더 얘기해 주실 거죠? 예, 그럴까요? 네. 자, 우리는 분명 묵공이라는 중국 쪽으로 가 있는데 선곡이 호르헤 드렉슬러. 이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거기서 봐요. 자장법사. 있어 진짜. 자, 신라 선덕여왕 때 큰 스님이시고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동왕 5년 그죠? 636년에 5월에 당나라에 건너가서 불법을 구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의 장은 자애로울 자체를 쓰시는 자장면하고는 아무 관계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죠? 깜짝 놀랐어요 지금.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동양사가 전공이 아니라서. 가만 있어봐. 춘추 전국 시대는 몇 년인가요? 춘추 전국 시대는 기원전 8세기부터 기원전 221년이요. 그러면 아직 그러니까 이게 완전 이후잖아요. 훨씬 뒤인 거죠. 전혀 관계 없습니다. 이분도 짜장면 못 드셔보셨고요. 저럴 때면 탕수 스님 이런 거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깐풍법사. 깐풍법사는 왠지 애니메이션에 나올 것 같은? 유산술 비구니.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이렇게 저질 얘기를 하면 너무 좋아하시니까 저도 모르게 금요일 날 이렇게 너무 진지해지면 안 되니까 저번 주에도 제가 너무 주접을 떨었는지 많은 아니에요. 분들이 되게 불편해하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저 기분이 되게 좋아졌어요. 알겠습니다. 그런 걸 좋아하시는지 몰랐습니다. 자, 어쨌건 자장법사 있었던 분이고요. 예. 짜장면과 아무 관계 없으시고 예. 저희가 노래 들어야 되는데 홀해 예. 해주세요. 저는 이거 못하겠습니다. 호르헤 드렉슬러와 레오 시드랑이 부르는 알 오토로 라도 델 리오라고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On the other side of the river 그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강의 저편이라는 뜻인데 네. 이 노래를 고른 이유는 여러분이 너무 의아해하실 텐데 모터사이클 다이어리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네. 이게 이제 체 게바라의 젊은 시절을 이제 소재로 취한 영화였는데 이제 마치 형리처럼 묵가처럼 이제 체 게바라도 그 사회 인터내셔널주의라고 하죠. 네. 꼭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이제 다른 나라에서라도 파시즘이 공화국을 위협하고 문제의식을 갖고 네, 그러면 그러니까, 독재자가 민중을 위협하면 같이 가서 싸우는 그러니까 스페인 내전 때도 전 세계 공화주의자들이 갔고 체게바라도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볼리비아에 가서 싸우고 그래서 되게 억지스러워 모터사이클 다이어리 사운드 트랙 중에서 이 곡을 골랐어요. 네, 정말 억지스러운 선곡. 호르헤 드렉슬러와 레오 레오 시드랑이 함께한 알 오트로 라도 델 리오. 네. 일단 듣죠. 완전 좋은데요, 이 노래? 아, 괜찮았어요? 네. 예. 알로트로 라도 델 리오. 예. 네. 호르헤 드락슬라와 레오 시드랑의 노래였습니다. 자, 그리하여 어떻게 네. 됐나요? 그래서 제가 방금 전까지 그 양성 내부에서 형리의 추종자들이 많이 생겼다는 챙기고요. 얘기를 했죠. 네. 근데 이제는 적도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항엄중 장군은 네. 그냥 훌륭한 무인이라고 말씀드렸죠. 국방부 장관인가요? 뭐 장관이었다면 국방부밖에. 안성기? 예. 네. 근데 이 사람도 적을 알아보는 거죠. 훌륭한 인물인 거. 그래서 이 명장 항엄중이 양성에 찾아와서 자, 형리 나와라. 그래가지고 그 성박 언덕에서 장기판 같은 걸 놓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독대를 하는데 네. 시뮬레이션 같은 걸 하면서 이 장면이 저는 어디 뿌리 깊은 나무라는 드라마가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네네. 그 드라마에서 그 세종과 한석규 씨와 윤재문 씨가 이렇게 독대해가지고 왕도의 길을 논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예, 근데 그 장면을 딱 보는데 묵공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 고수고 큰 인물인 걸 알아보고 그 자리에서 항장군은 사실 양성은 별게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한테. 코딱지만한 건데. 근데 내가 뜻하지 않게 뜻하지 않은 장소에서 군인으로서 인생의 승패를 사나이로서 어떤 신념의 그런 시험을 이 사내와 가르겠구나 그런 예감을 갖는 거죠.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여기서 진짜를 만났구나. 진짜를 만났고 난 여기 꼭 이기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사실 항장군 캐릭터를 설명하는 분량이 좀 적은 편인데요. 네. 이게 안성기 배우가 연기함으로써 굉장히 설득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얼굴만 봐도 딱. 그렇죠. 안성기 씨는 그냥 그죠?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뭔가 많은 걸 갖고 있는 그런 인품이 표정이 우러나고 사실 묵공 촬영 가기 전에 중국어 연기 때 많이 걱정하시는 걸 제가 들었었는데 영화 보니까 굉장히 훌륭하게 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억이 나고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전투가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이 뭐 무협지 좋아하시거나 무술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통적인 공성술들이 있잖아요. 네. 충거로 성문을 부순다거나 그렇죠. 성벽을 막 기어 오른다거나 땅굴 판다거나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위에서 막 위에서 돌 던지고 기름 뿌리고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주로 방어를 하는데 이 양성은 무기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적의 화살을 이렇게 집단으로 받아가지고 그걸 우리 무기로 다시 재활용을 한다거나 그런 우리 삼국지 보면 제갈공명이 많이 쓰던 그런 수들 쫙 모아갖고 그런 게 많이 나와요. 자, 하여튼 김일 기자님 하여튼 생방송 때 항상 이렇게 시간을 계속 체크해 주셔서 DJ가 더 불안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얘기하면서 계속 시계 보시면서 눈치를 계속 넘겨야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DJ 욕심이 분명히 있는 분 같습니다. 제가 계속 마음 편하게 하시라고 제가 조절할 테니 아무 소용 없고요. 네, 더 이상 얘기 안 하실 거기 때문에 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1621님, 전 김혜리 기자님 너무 좋아요. 제가 남자였으면 김혜리 기자님한테 10대 번을 고백했을 때 기자님 남자 버전 어디 없을까요? 죄송해요. 솔로 3년째라 정신 못 차리고 하셨는데요. 3년째라 그러셨습니까? 네. 그렇게 코로 웃기 있기 없기? 네. 없기. 네. 많이 힘드신가 봐요, 김혜리 기자님도. 지금 한 10년 차시나요? 입으로 가죠. 네,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어디 가지 마시고요. MBC FM for you. 네, 우리 작가가 밖에서 급하게 약을 전해주듯이 지금 초콜릿을 기자님께 전해주고 갔어요. 오늘 많이 피곤해 하시거든요. 저는 정말 초콜릿 안 좋아했었거든요. 지금도 뭐 되게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이제 좀 먹긴 해요. 막 후식이 땡길 때가 있고. 뭐 운동 열심히 하시니까. 그러니까 운동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밥만 중요하지 이렇게 단 거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이게 먹으면 이렇게 뿅 하고 오는 게 있구나를 조금씩 아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포도당 주사하고 약간 비슷한 효과. 네. 그런 뭐 단당류가 뇌에 제일 빨리 전달된다 그러는 그렇죠. 들은 것 같아요. 바로 필요할 때 이렇게 분해가 필요 없이 바로 뱃살로 가죠 그러니까. 그걸 쓰지 않으면. 뇌로 간다고 믿으려고 했는데. 네. 뇌를 살찌워야 되는데. 네. 자, 그래서 줄거리가요? 예, 근데 이 전투 장면이 아무래도 전쟁 서사극이다 보니까 많아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게 이제 고수 대 고수가 1대1로 대결하는 와이어 액션 무협으로 연출이 된 게 아니라요. 이 영화는 집단 대 집단의 싸움으로 보여져요. 근데 이제 가끔 우리가 전쟁 액션 영화 보다 보면 이거 제 취향이긴 한데요. 그리고 제가 액션 영화를 잘 모르긴 하지만 그 전투의 기승전결이 잘 파악이 안 되게 찍힌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어디를 쳐서 어디를 방어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사람들은 막 죽어나가고 뭐가 뭔지 모르겠고 무조건 좋은 편 이겨라는 식이고 그리고 그냥 많이 죽고 더 충격적으로 잔인하게 죽는 걸로 그냥 러닝타임을 끌고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장지란 감독은 되게 연출이 차분해서 그런 식으로 서사를 전진시키지를 않아요. 그래서 적어도 이제 전술을 저 같은 관객도 이해하면서 볼 수 있도록 침착하게 그리고 또 와이드 앵글을 많이 써가지고 부대의 이동 방향 같은 거 그러니까 와이드 앵글이란 말은 조금은 어폐가 있겠는데 좀 넓게 찍어서 이제 우리가 누가 누구를 어떻게 하는지 그렇죠. 진법 같은 거를 볼 수 있게 좀 차분하게 찍어줬어요. 근데 그런 와중에 또 이상한 기술적인 오게티 같은 게 있어 좀 웃긴데 이걸 대륙적 대범함이라고 해야 될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야간 정탐을 나가는데 갑자기 낮이 된다거나 약간 이렇게 튀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건 뭐지 그랬는데 그게 영화적 허용. 근데 그거는 확실히 오게티. 근데 그 전반적인 연출은 좋은데 그런 순간적인 오게티들이 약간 있긴 있고요. 그리고 근데 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걸 넣으면서 누군가는 밤에서 지적을 했겠죠. 밤에서 갑자기 낮이잖아 해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나 나의 스타일은 관철시켰으니까 대세 시장은 없어. 이런 식으로 감독님이 그러니까 이쪽이 그래도 낫다. 차선을 택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알고 그러셨겠죠.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선악이 예를 들어서 반지의 제왕 같은 경우에 밀고 당기기 전쟁을 하면 딱 봐도 너무 나쁜 편이 못생겼기 때문에 그렇죠. 뻔하잖아요. 오크족들이 오고 있잖아요. 눈이 이렇게 거기 산 위에 이렇게 있는데 그게 어디 착한 우리 편 거겠어요? 이겨라 막 이런 식으로 보게 되는데 묵공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양성의 그 지배층들이 조나라 군대보다 어떨 땐 더 야비하고 기회주의적이기 때문에 양쪽 병사들의 죽음은 똑같이 무겁게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느린 화면으로 이제 조나라 병사들이 화공을 당했을 때 막 불에 타서 고통을 겪는 것들을 자세히 보여준다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서 통쾌한 게 아니고 승리하면서도 괴로운 형리의 마음 같은 걸 느낄 수 있게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런 스타일의 영화고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 줄거리를 계속하면 형리가 점점 이제 전투를 거듭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사고 백성들 사이에 막 칭송하는 노래가 유행하고 우리 군주가 형리 선생만 같았다면 이런 말이 나돌고 심지어는 외동아들인 양적공자까지 그 형리를 존경하는 기색이 역력하니까 일부 공신들이 그 유약한 왕한테 이렇게 바람을 넣어가지고 드디어 이제 귀족하고 왕들이 형리를 견제하고 모함하기 시작해요. 그렇겠죠. 정말 짧은 말로 왕스트죠. 왕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 성주는 바로 왕스트 상황인 거죠. 지금 도와달라고 청했는데 우리 성주가
형님만 같았다면 그 노래 듣는 순간 갑자기 막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게다가 지금 전황은 유리해지고 있잖아요. 형리가 그러니까요. 잘해서. 그러니까 그게 화장실 갈 때 마음이랑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전 화장실에 가서 뭐 하는지 모르니까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발라드 가수는 그렇죠. 그런 거 알 수 없어요. 똥이라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다 이긴 것 같으니까 빨리 형리한테서 병권을 뺏어가지고 승전이 형리의 공이 되지 않게 해야겠다. 그런 얍삽한 논의를 하게 되고 결국은 모반했다는 혐의를 씌워가지고 성 밖으로 내쫓아서 죽을 위기에 몰리는 거예요. 형리가. 근데 이때 이걸 눈치챈 아까 말한 그 최시원 씨의 양적공자가 왕의 아들이 그걸 눈치채고 형리를 구하겠다고 나가서 그를 벌하는 척 다가가서 짐짓 인질이 돼주는 거예요. 눈짓을 주고받아서. 그래서 공자님이 인질이 되셨으니까 놔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광야로 달아나게 만들고 이제 형리가 떠난 다음에 그를 추종했던 그 아까 말씀드린 근위대장이라든가 판빙빙 그리고 판빙빙이라든가 이런 친구들은 죽임은 아니지만 잔인한 형을 당한 나쁜 짓 그러니까 캐리의 나쁜 짓 같이 그런 잔인한 형벌을 당하게 진짜요? 되죠. 판빙빙을 때려요? 그러니까 얘기하지 마세요. 네, 알았어요. 또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런 거 되게 좋아하신다니까 하여튼. 얘기 안 할 거예요. 진짜 오늘은 정말 안 넘어가요. 잔인한가 보네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양성이 흐물흐물해졌잖아요. 이제 전력이. 그렇죠. 그러니까 조나라군은 이제 개인적인 승부도 하고 싶고 황장군님은 그러니까 바로 와서 치게 되죠, 양성을. 그리고 양성을 점령을 하고 그걸로 만족하지 않고 이 형리와의 승부를 항엄중이 원하기 때문에 광야에다 대고 외치는 거죠. 네가 내일 몇 시까지 나타나지 않으면 백성들을 모조리 죽이겠다. 그리고 1대1로 이제 승부를 철학을 겨루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는 흘러가게 되죠. 철학을 겨루자?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것이 승리하는 자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항장군은 살아남는 자 이기는 거다. 전장에서는. 근데 형리 쪽은 살든 죽든 전쟁이 있는 한 아무도 평안하지 않다. 그런 전쟁은 없어야 된다. 네, 그 국가의 사상을 갖고 무기야 자리 거라 이런 사상을 갖고 있는 거죠. 자, 오병문 씨가 자주 볼 수 없는 남성 청취자분 이름이거든요. 저는 기자님 지난번 사진에 약지 손가락에 있는 반지 때문에 남자친구가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닌가요? 하고 올려주셨습니다. 오늘도 약지에다가 되게 두꺼운 걸 끼고 오셨어요. 네, 그냥 반지예요. 이렇게 슬프게 들릴 수가 있나요? 그냥 반지예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기자님. 좀 목이 아이고, 괜찮습니다. 이런 음악 들으시니까 오랫동안 혼자이신 걸 수도 있어요. 왜요? 자, 링킨 파크 노래 준비하셨어요. 네. 신보를 지난번에도 한 곡 틀어드렸는데 스킨 투 본에는 Ashes to Ashes, Dust to Dust라고 보통 장례식에서 많이 나오는 말이 대사가 들어있길래 영화랑 어울리는 것 같아서 골랐어요. 재는 재로, 먼지는 먼지로. 그럼 피부는 뼈로? 그럼 나머지 가사 해석까지는 다 못했어요. 알겠습니다. 링킨 파크의 Skin to Bone 듣겠습니다. 되게 재밌는 시도네요. 네. 진행은 별거 없는데, 그죠? 자, 링킨 파크의 Skin to Bone이라는 곡이었습니다. 네. 자, 이제 캐릭터 얘기해 주시겠죠? 네, 형리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초반에 잠깐 제다이를 언급했었는데요. 스타워즈의 제다이. 원래 조지 루카스가 제다이를 만들었을 때 동양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렇겠죠. 레이저 총 쏴야 되는데 그걸 하면서 라이트세이버를 하는 것도 그렇고 특히 이제 동양 중에서도 일본의 무사도 영향을 많이 받은 거죠. 물론 그 밖에도 조셉 캠벨의 영웅론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참조를 했지만 그래서 특히 무사들 사이에 서열이라든가, 그러니까 제다이들 사이에 견습생이 있고 마스터가 있고 그렇죠. 파다완이 있고 막 그렇잖아요. 도제 형식이 그런 서열이라든가 그리고 말 자체도 일본어로 시대극이 지다이 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다이에서 온 게 아니냐라는 그런 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어감이 그냥 좋으니까 시대화하지 않았겠죠. 그 지다이에서 온 게 아니냐는 말도 있고 그다음에 이 형리 의상도 마찬가지인데요. 보시면
그 스타워즈의 제다이들 의상하고 비슷해요. 근데 또 그 제다이 의상은 동양의 영향을 받은 거니까 뭐 이렇게 서로 통하는 바가 그냥 있다고 해야 되나? 혹시 그러면 제다이가 아니었을까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요다의 조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스타워즈는 이제 미래 얘기인가요? 더 전인가? 예, 그게 제가 연표까지 썼었는데 네. 잘 모르겠네요. 제다이 과거였나? 그게 좀 따지기가 어려웠어요. 무슨 900년까지 가고 그리고 우리가 영화로 본 그 제다이 계보 말고 아래 위로 또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네. 그 안으로 들어가면. 딴 데로 가지 말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다이를 생각하시면 많이 도움이 되는데 이제 가장 큰 공통점은 제다이는 공격을 위해서 무력을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네요. 근데 이 묵가가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 평화 시대가 오면은 오히려 버림을 받는 거예요. 쓸모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투가 끝나고 나서 전리품이나 그런 공적을 정치적으로 분배할 때는 설 자리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다시 또 전쟁으로 고통받는 대로 또 떠나야 되고. 그러게. 예, 그런 어떤 약간 운명이군요. 그런 슬픈 운명을 가진 전사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오늘은 조나라에 대해서 양성을 지키다가 내일 조나라가 연나라한테 침략을 받으면 조나라에 가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조나라가 또 이제 상태 안 좋아지면. 그렇죠. 그러니까 김장원 씨 스타일이군요. 힘든 사람만 찾아가는 그런. 김장원 씨는 잘 나가면 연락을 안 해요. 힘들면 전화해서 뭐 도와줄 거 없냐. 사적으로도. 묵가네. 장원영이 묵가인데요. 그러네요. 예. 근데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 이런 질문을 하죠. 당신이 그런 식으로 활동하면은 누가 당신을 믿겠냐. 오늘 내일 편이 그렇게 바뀌는데. 그러니까 이제 형리가 실은 나도 사람들이 정말 날 필요로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른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묵가의 겸해는 결국 당신 자신도 속이고 남도 속이는 거냐라고 반문을 하니까. 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어차피 모르는 것이다. 나는 그저 오늘 후회가 남지 않기를 바라면서 최선을 다할 뿐이다라는 식으로 대답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묵가가 굉장히 근대적인 사상으로 보인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 영웅치고 이 형리는 관우 장비 조자룡 이런 쪽보다는 이제 제갈공명 쪽에 가까운 그러니까 생각하는 사람인 거죠. 싸우는 사람이라는 거. 근데 또 제갈공명은 어느 정도 전쟁을 치르는 책사의 느낌이 있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추상적으로 철학자 느낌이 형리는 더 강하고 뭐 전사 겸 사제 이렇게 보는 편이 나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다이죠. 그렇죠. 네, 딱. 그렇죠. 그리고 이게 옷차림도 보면은 이렇게 든든한 갑옷 같은 걸 안 입고 병사들보다 더 허름한 그런 옷을 입고 싸우고 뭐 전략을 세우기는 하지만 가장 몸을 날려서 구르는 일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주로 누구를 이렇게 찔러 죽이거나 쏴서 죽이는 그런 살생의 모습이 영화 속에 묘사되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줄을 탄다거나 노동에 가까운 싸움을 하는 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생하는 모습은 실제로 이 캐릭터 이미지에 맞게 많이 나오지는 않는 거죠. 그리고 이 캐릭터가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약간의 딜레마랄까요? 그러니까 박애주의자인데 특정한 한 사람은 사랑하지 못한다는 걸까? 그런 거죠. 근데 되게 그럴싸하네요. 왜냐하면 실제로도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모든 사람의 친구는 한 사람의 친구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학생운동하거나 혁명가들의 오래된 딜레마기도 한데 만인을, 그러니까 민중을 사랑한다는 건 사실은 아무도 안 사랑하거나 만인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를 괴물로 만드는 게 아닐까라는 회의를 한 단계, 그러니까 어떤 단계에서 누구나 한 번씩 하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한 사람에게 줄 애정, 참 중요한 건데. 근데 요 점을 이제 이 영화는 아까 말씀드린 그 러브라인으로 판빙빙의 어떤 뭐랄까 항의, 그러니까 형리한테 판빙빙이 이렇게 구애를 하고 항의를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당신은 박애를 말하지만 사랑이 뭔지는 아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전쟁만이 당신을 이 양성에 붙잡을 수 있냐 뭐 이런 식으로 묻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이런 장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형리가 정찰을 나가는데 내가 이 동네 지리를 아니까 이렇게 가르쳐 주겠다면서 일렬이 따라 나가거든요, 판빙빙이. 근데 그러다가 둘이 적들한테 쫓겨서 벼랑에 몰리는데 근데 여자가 난 수영을 못해요. 그러니까 형리도 자기도 안 뛰어내리고 어쩔 줄을 몰라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랬더니 여자가 딱 구해줘요. 그러면서 자기가 먼저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리도 뒤따라서 뛰어내리죠. 그러니까 김정은이라니까요.
내가 위험에 처해야면 얘는 무조건 나를 어차피 구할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다음 컷을 보면 이제 형리가 판빙빙을 업고, 그러니까 유덕화가 판빙빙을 업고 가고 있는데, 네.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업혀서 여자가 원래 묵가는 그렇게 이성적이에요? 만약에 내가 안 뛰어내렸으면 어쩔라 그랬어요? 막 그러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유덕화가 그러죠. 그냥 내려서 혼자 걸을 순 없나요? 그러니까 못 걸어요. 딱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업혀 있는 게 좋아서. 이 장면을 보면은 아무리 대단하고 성인 같은 영웅인 남자더라도 연애에 있어서는 그를 사랑하는 여자 눈에는 귀엽게 보이는 면이 있구나 그런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왜 영화에 보면은 여자가 남자들에게 느끼는 호감을 제일 포괄적으로 보여주는 형용사가 큐트잖아요. He's so cute 그러잖아요. 관심 있다 그 이거죠. 큐시라는 말에는 정말 많은 내용이 뭐 멋있다, 섹시하다, 뭐 괜찮은 것 같다. 다 들어가 있거든요. 좋은 사실은. 사람 같다. 예, 그래서 그 장면을 보면은 이 영화에서 거의 유일하게 유덕화 되게 귀여워 보이거든요. 판빙빙의 시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두꺼운 쌍꺼풀이 귀엽긴 쉽지 않을 텐데요.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제다이 얘기를 많이 했지만 네. 좀 또 떠오르는 역사상의 캐릭터가 예수예요, 예수. 그러니까 왜냐하면 광야에서 호련히 처음에 나타나는 것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데서 출발해서 진심으로 따르는 사도 같은 추종자들이 생겨나는 거. 하나둘씩 네. 생겨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 아까 말씀드린 일렬의 항의도 어떻게 보면 당신은 사랑을 말하지만 나를 그러니까 왜 특정한 인간 사랑하지 못해요 하는 것도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의 대화 같은 면이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리고 기적을 행하고 막을 수 없을 것 같은데 해냈더니만 또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고. 그렇죠. 네, 바로 박해. 그건데 네. 자기가 구원하고자 했던 사람들한테 핍박을 받는 것까지도 똑같죠. 그러네요. 예, 그래서 보면은 많이 아마 생각이 나는 게 역사적 인물이 예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네. 보통 영화 보면서 그런 생각까지 하시는 게 한순간에 팍 오는 건가 아니면 야 이걸 어디다 갖다 붙여야 뭔가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봤지? 라고 생각할까인 건가요? 진짜 너무 친해져서 솔직하게 물어보는 건데. 근데 정말 솔직히 정말 말씀드리면 하면서 바로 오나요? 다 이렇게? 제일 많이 뭘 쓸 것인가가 떠오르는 건 영화를 보는 그 2시간 동안이에요. 보는 동안 제일 많이 생각이 나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물론 노력을 해야 글이 되죠. 앞뒤가 맞아야 되니까. 근데 뭐 기사 따위를 쓰면 다른 기자분들에 대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기사 같은 그런 단순한 글을 쓰면서도 영감이라는 말을 하는 게 너무 창피하긴 하지만 그래도 글감이랄까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얘기를 쓰면 재밌을까 리뷰에 그런 거는 보는 그 실시간에 제일 많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메모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자, 하여튼 제가 말씀드렸죠. 얼마 전에 초등학생들에게도 그렇고 학생들이 참 들으면 좋은 방송이다. 에?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랬어요? 네. 어제 얘기했구나. 기자님 참 멋있고 섹시하죠?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초등학생들 듣고 있죠? 공부 열심히 합시다. 초등학생들 들으면 좋은 거라 했는데 그 다음 사연이 아니 어머니가 초등학생 아들이 너무 듣는다고 사연을 보내셨는데 예. 저희 너무 건전한 프로그램입니다 했는데 다음 사연이 취한 남자가 키스하려고 다가와서 너무 민망하더라고요. 그래도 10시 때인데 초등학생들은 주무셔야죠. 키 안 커요. 그런 사연도 있었어요. 그래요? 심지어. 네, 제가 사연을 좀 보거든요. 게시판에. 소개해드릴 생각입니다. 자, 영화 마무리 해주셔야 되는데요. 네. 짧게 얘기를 드려야겠죠. 이 묵공이라는 영화를 정리하자면 특징이 많은 전쟁 서사극에서 성을 공성수성은 다 나와요. 보면 뭐 트로이, 무사, 황산벌, 뭐 킹덤 오브 헤븐, 반지의 제왕 다 나오잖아요. 근데 묵공의 차별점은 이 수성 모티브가 그냥 스토리를 위한 설계일 뿐만 아니라 영화의 철학하고도 통한다는 게 공격이 아니라 수성이 중요하다는 게 영화의 철학이나 스타일하고도 통한다는 게 특이하고요. 그리고 또 그냥 또 단순한 반전 영화라기에는 그것보다 더 묵직하고 광범위한 주제가 있는 게 왜 인간은 적이 사라지면 또 내부에서 적을 찾고 요만한 몫을 갖고 또 더 큰 걸 갖겠다고 쟁투를 하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고요. 또 묵공하고 비교해 보실 때 가장 좋은 영화가 전 장이모의 영웅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둘 다 전국시대가 배경인데 영웅의 경우에는 이제 진시황이라는 강한 최강자가 나타나서 난세를 평정하고 통일하면 그게 비록 독재일지라도 그게 백성들이 가장 평안한 길이다라는 메시지를 다 은연중에 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최강자를 누가 정하느냐.
그것도 이제 강호의 고수들이 선택하는 구도잖아요. 네. 무협 고수들이. 그러니까 엘리트들이 최고의 엘리트를 선택하고 뭐 이런 구도인데 묵공은 정반대로 백성이 그냥 관념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영화를 보고 있으면 스크린의 큰 부분을 백성의 얼굴들이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영웅 같은 영화를 보고 있으면 이게 정면성이 중요한 어떤 오페라 스펙타클을 보고 있는 것 같은 뭐 네. 색깔도 굉장히 강하고 정면에 한 사람의 얼굴이 많이 나오고 이런데 네. 묵공은 거기에 비해서 이제 퇴각하거나 진군하는 그런 더러워진 일반 병사들의 얼굴을 그 떼숏이라고 하죠. 그런 걸 막 보여준다거나. 기자님, 떼숏이 뭐예요? 그러니까 몹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네. 그런 지친 얼굴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을 다 밟고 천하통일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최소한 생존하면서 남도 해치지 않는 길을 찾아야 한다. 그것이 이상적인 정치의 길이다. 그러니까 메시지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이거는. 네. 그래서 그게 너무 재밌는 게 메시지도 그런 서로 반대편에 있고 영화를 연출한 스타일도 장이모 감독하고 장주량 감독이 너무나 다르고 그래서 영웅이랑 그래서 대비시키면서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세요? 누가 해도 상관없고 어쨌건 네. 뭐, 독재건 뭐건 간에 통일이 되면은 어쨌건 백성들은 좀 편안하다? 아니요. 저는 장지란 감독의 생각에 훨씬 많이 동의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그게 더 게을러서 하는 생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생각하기에는 다 누르는 게 더 힘들 것 같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나도 적절히 생존을 하면서 남한테 폐를 끼치지 않고 산다는 거. 그게 정신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정말 어려운 어렵고. 일이라는 걸 살면 살수록 느끼게 돼요. 멋진 진짜. 일이고요. 예. 그죠? 아무나 할 수 없는. 예, 그리고 그게 최소한의 우리가 추구해야 될 어떤 목표 같기도 하고요. 잘 알겠습니다. 네. 자, 하여튼 생방송으로 함께 하니까 또 이렇게 막 정신없이 또 우리가. 근데 되게 항상 잘해주세요. 그죠? 예. 소중한 게스트입니다. 다음 주 영화는요? 다음 주 영화는 스토커라고 원제는 원아워 포토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로빈 윌리엄스 주연의 영화를 택했습니다. 로빈 윌리엄스? 예. 그럼 왜 내가 못 봤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데요. 제가 시사 보면서 이거 재밌네라는 했던 기억이 갑자기 나서 네. 저도 다시 확인해 봐야 돼요, 사실은. 아, 진짜? 그럼 다시 네. 보시고 오시는 건가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 영화는 너무 오래돼서. 예.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디로 가세요, 그러면? 오늘요? 네. 오늘은 집으로 갈 수 있어요. 자, 오늘 노래 못 듣고 저는 3부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자님 오늘 예. 감사드리고요. 그래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